수학 2 강의 9번째로 오늘은 연립 선형 방정식의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의 2.3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요, 다항식 곡선 맞춤에서 폴리노미얼 커브 피팅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평면상에 XY 평면입니다. n개의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 첫 번째 점을 x1, y1 여기 있는 그림으로 치자면 이 XY 평면상에 x1, y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 x2, y2가 있고 이렇게 해서 n개의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마지막 n번째의 점은 xn, yn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n개의 점을 지나는 어떤 폴리노미얼 다항식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결정할 수가 있고요. 점이 세 개가 있으면 그것은 2차 방정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점이 네 개가 있으면 3차 방정식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이 주어진 점에 대해서 그 m차 다항식을 찾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브 피팅 해가지고 다항식 곡선 맞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요. 자, 어떤 이와 같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m차의 다항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m차의 다항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수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 x에 대한 2차항, 그리고 x에 대한 이제 m차항으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a0, a1, a2, am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점의 개수와 동일한 여기 개수의 수 a0에서부터 주어진 개수가 만약에 평면에 n개의 점이 있었다고 하면 a0부터 우리가 n개까지 a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와 같은 점들이 이제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 점들을 여기에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각각의 점들을. 그러면 첫 번째 점을 대입했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전부 x에다가 x1을 넣습니다. 그러면 a0 더하기 a1 x1, a2 x1의 제곱되고 am의 x1의 이제 m승이 되고 그 다음에 y 값은 당연히 여기 있는 y1이 됩니다. 두 번째 점을 집어넣으면 x에다가는 전부 다 x2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y에는 이 y2를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n번째 점이라고 하면 x에다가 여기 있는 모든 x에다가는 xn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은 yn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폴리노미얼 커브 피팅 다항식 곡선 맞춤이라는 문제를 한번 예제 2-16번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XY 평면상에 점이 이 세 개가 주어졌어요. 1,4, 그 다음에 2,0, 3,12라는 이러한 점 세 개가 주어져 있고요. 요 점 세 개를 지나는 다항식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는 겁니다. 이때 다항식은요, 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항식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은 그 다항식은 여기 주어진 것처럼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차 방정식. 왜냐하면 2차 여기 이거는 2차 함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x가 정해지면 y 값 정해지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개수들 상수계수 그리고 1차 계수 그 다음에 x제곱에 해당되는 개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주어진 점 세 점을 그대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 첫 번째 있는 거는 점 1,4에 해당되는 거죠. 자, 1,4 이것을 대입하면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죠. 대입해 보면 자, a0 그대로 오고요. a1 곱하기 x이기 때문에 x는 1.
더하기 A2 X제곱. X는 1이니까 1의 제곱 되죠. 그러면 이거 하면 A0 플러스 A1 플러스 A2는 뭐가 돼요? 이게 1,4를 지나기 때문에 이게 4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2,0입니다. 이걸 또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x에다가는 다 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a0 플러스 a1 2 플러스 a2 4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요 값이 y는 0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점은 이게 3,12입니다. 이것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나오는 거는 a0 플러스 3a 플러스 3의 제곱 구조 9a2 이꼴 얼마? 여기 나오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요식 3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식 3개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 주어진 다항식에 나오는 a0, a1, a2라는 이 개수 3개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자, 식 3개고요.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될 미지수가 3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3개의 식을 가지는 이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1차 방정식 개가 됩니다. System of Linear Equations. 그래서 이거를 적어보면 여기서 개수들을 다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1, 1, 1, 그 다음 1, 2, 4, 그리고 1, 3, 9가 되고 우변에 있는 이 상수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4, 0, 12가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첨가행렬,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주어진 이 연립방정식 이거를 가지고 ax 이꼴 b라고 썼으면은 여기 나오는 이 첨가행렬은 바로 이게 a b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 주어진 첨가행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기 주어진 첨가행렬을 계산을 하면 돼요. 이걸 계산해서 바로 여기 나오는 A0, A1, A2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첨가행렬에서 먼저 피봇을 결정해야 되죠. 피봇을 결정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행의 제일 왼쪽에 있는 성분이 0이 아닌 걸 찾으면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피봇입니다. 이게 피봇이고요. 그 다음 이 피봇을 이용해서 이 피봇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0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자, 우리는 그 다음 행 연산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첨가행렬은 뭐가 되냐면 R2는 첫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R2에다가 정해주면 이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R3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행 연산을 하게 되면 여기 주어진 이 첨가행렬은 1, 1, 1, 4는 그대로 오고요. 자, 두 번째 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0이 되고요. 1이 되고요. 3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는 자 0이 되고요.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8이 되고요. 여기도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첨가행렬이 바뀌게 되고요. 이건 이제 행연산을 한 거죠. 다 그 리플레이스먼트 교체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피봇이 첫 번째 게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피봇은 이제 이게 피봇입니다. 그러면 이 피봇을 이용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해보면요. 자, R 세 번째 있는 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두 번째 로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에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진행을 해보면 1, 1, 1, 4는 그대로 오고요. 요거는 0, 1, 3, 마이너스 4가 오고요. 자, 마이너스 2를 두 번째 행에다가 곱해서 더해주면
자, 이 부분 0이고 마이너스 2 되니까 제로가 되고요. 3을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마이너스 6 그리고 이건 2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8 되고 여기다가 다시 8에다가 더하면 이거는 16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서 피벗은 여기였고요. 여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보면 여기에서 0, 0, 2, 16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행에다가 세 번째 행을 2분의 1배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적어보면 1, 1, 1, 4가 되고 0, 1, 3,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요거는 0, 0, 1, 8이 됩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피봇이 여기, 여기, 여기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지금 요게 첨가 행렬이기 때문에 여기 3x3 행렬은 개수 행렬에 해당되는 거고, 요 부분은 이제 우변에 있는 상수 벡터가 됩니다. 지금 3행에서 3개의 그 피봇이 있고 각각의 열 벡터들이 다 피봇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우에 이제 자유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한 건 보면 우리가 ax equal b에서 행연산을 통해서 어디까지 온 거냐면요. 이거는 ux equal c까지 온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책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요거를 기하행 사다리 꼴 해가지고 rx equal d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서도 한번 더 해보면요. 자, d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각각의, 자, 여기 1이죠. 피봇 위에도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피봇 위에도 다 0, 위아래가 다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봇은 1이 되고, 지금 피봇은 다 1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진행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러면 일단 얘네들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 있는 여기 세 번째 열에 있는 성분들을 다 0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을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1에 R3을 해서 R1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1이 없어질 거고요. 두 번째 3을 없애주려면 R2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3R3 해서 R2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3배한 R3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거 해보면 이 행연산하면 그대로 남는 것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0, 0, 1, 8은 그대로 남고요. 자, 두 번째 행부터 먼저 해보면, 자, 3배를 해서 더해줘야, 마이너스 3배를 해서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0 그대로 오고요. 여기 1 그대로 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3배 하면 마이너스 3에서 제로가 되고, 그 다음 여기 8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3배 하면 3, 8이 24 되고요. 마이너스 24에다가 마이너스 4를 달면 마이너스 28 됩니다. 여기가 28 되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행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은 일단 첫 번째 성분은 그대로 오고요. 여기도 그대로 오고요. 자, 여기 1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제일 마지막 있는 행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서 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제로가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4 빼기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성분이죠. 1,2 성분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거는 R1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그거를 첫 번째 행에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은 어떻게 되냐면 1, 0, 0, 마이너스 28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28 되고 마이너스 4 되면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 1, 0, 마이너스 28, 그리고 세 번째는 0, 0, 1,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모든 피봇이 1이고요. 피봇의 위아래는
다 제로기 때문에 결국 요거는 뭐가 되냐면 기하행사다리 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그 우변의 그 상수 벡터가 24 마이너스 28 8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0x1 더하기 0x2 더하기 0x3가 8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x3, 여기서 이제 x3인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변수를 a0, a1, a2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a2에 해당되는 거는 8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뭐예요? 요건 a1이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요것은 a0가 24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그 최종 결과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px는 24 빼기 28x 더하기 8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뤘던 이 다항식 곡선 맞춤은요, 실제는 이게 약간 그 보안 문제에 사용되는 그러한 기법이 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비밀 정보가 뭐 m차의 다항식의 개수인 a0부터 해서 am까지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 다항식 만족하는 한 점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이제 m차의 다항식이라고 하면 여기 이게 만약에 2차면 정보가 2 플러스 1 해가지고 3개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3차식이라고 하면 3 플러스 1 해가지고 4개의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m차 다항식이라고 하면 m 플러스 1명이 가진 그 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연립 선형 방정식을 구성해서 다항식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요, 그 정확한 그 m차의 다항식 개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에서 이러한 이제 기법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샤미르 스레드홀드 메소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기법들이 이제 정보 보안에 사용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입니다. 네트워크 분석하는 건데요. 전자공학 그 전기 회로들, 그리고 교통량 분석, 뭐 우리 도시공학이나 이런 쪽에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도 이런 부분이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는 이 브랜치라고 하는 지선, 여기 나오는 밑에 그림에 보면 이와 같은 그 교차점끼리를 이제 연결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선이라고 합니다. 브랜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선들이 만나는 점, 요걸 뭐 노드나 또는 정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차점과 지선들이 연결되어서 구성된 걸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 네트워크들이 이제 분석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그 교통량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분석이 많이 필요한데, 이 네트워크 분석이 결국은 선형 연립 방정식의 풀이로 귀결이 됩니다. 이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식을 구성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네트워크의 교차점에 들어오는 흐름의 양은 교차점에서 나가는 흐름의 양과 같다. 예, 뭐 마치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은 거죠. 흘러 들어오는 게 있으면 흘러나가는 게 동일해야 되죠. 만약에 흘러 들어오는 건 많은데 흘러나가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교차점, 만약에 차량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그 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많고 나가는 차량이 없다. 그건 뭐예요? 거기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기본 그 법칙이, 네트워크의 교차점으로 흘러 들어오는 흐름의 양은 교차점에서 나가는 흐름의 양과 같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 있는 이 교차점에서 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요. 일단 교차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방향을 보세요. 이 교차점으로 들어오는 걸 플러스, 나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24가 들어오기 때문에 24,
그 다음에 x1은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x2는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x2는 제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교차점에 대해서. 그럼 정리해보면 x1 플러스 x2는 24라는 이러한 우리가 x1에 대한 x2에 대한 이러한 선형 그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각 교차점에서 이와 같은 선형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여러 교차점이 있는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러한 각 교차점에서 선형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 선형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문제에서 연립 선형 방정식이 구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연립 선형 방정식을 풀면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이 교차점에서 이제 흘러나가는 각 지선의 흐름량 또는 교통량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 2-1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교통량 네트워크가 있을 때 미지수 x1, x2, x3, x4, x5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필요한 거는요.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교통량 네트워크인데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각 교차점에서의 교통량 관계를 이 선형식으로, 선형 방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들을 쫙 모아 놓으면 이와 같은 연립 선형 방정식이 됩니다.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먼저 여기 첫 번째 정션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정션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게 뭐예요? 들어오는 것은 지금 20이죠.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 해보면 이거는 20 되고요. 나가는 건 뭐예요? 빼기 x1이 있고요. 나가는 거 x2가 있습니다. 빼기 x2는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x1, x2 다 넘기면 x1 플러스 x2는 뭐다? 20이다 라는 식이 됩니다.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지고요. 자, 두 번째 정션, 교차점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게 지금 x4입니다. 따라서 x4는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x3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20도 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0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는 x3 빼기 x4는 마이너스 20이라는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세 번째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x3이 들어오고 x2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x2 플러스 x3 들어오는 거에다가 나가는 것들은 마이너스 10이 있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0이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x2 더하기 x3은 20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교차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 들어오는 건 뭡니까? x1하고 10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x1 플러스 10 나가는 거는 x5입니다. 빼기 x5 하면 이게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x1 빼기 x5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션 5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션 5에는 들어오는 게 10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5가 있습니다. x5가 있습니다. 나가는 거는 x4입니다.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x4 플러스 x5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미지수가 x1, x2, x3 그리고 x4, x5 다섯 개가 되고요. 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식도 다섯 개고 미지수도 다섯 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a, x equal b라고 놨으면 이거를 첨가행렬 a, b라고 놓고 이거를 행연산을 해서 ax equal b를 행연산을 통해서 u x equal c 더 나아가서 기하 행사들이 꼬리는 r x equal d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행연산을 통해서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첨가행렬이 이와 같을 때요. 우리가 행연산을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주어진 그 첨가행렬입니다. 요게 A, B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첫 번째 행을 보면, 첫 번째 행의 제일 왼쪽 이게 1이 피봇이고요. 이 피봇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를 다 0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0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0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첫 번째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네 번째에다 더해주면 되죠. 그 연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은 그대로 옵니다. 두 번째 행도 그대로 옵니다. 세 번째 행도 그대로 옵니다. 네 번째 행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행은 자,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1 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다가 첫 번째 행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행은 그대로 옵니다. 자, 여기서 자, 요렇게 됐고, 자, 그러면 첫 번째 피봇은 이거였고요. 자, 두 번째 행에서의 피봇은 어디입니까? 자, 두 번째 행에서의 피봇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보면 지금 요게 피봇이 되는데, 피봇은 우리가 ax b에서 이걸 ux c로 바꿀 때 이 u가 될 때 뭐가 됩니까? 피봇의 위치가 어떤 행의 피봇의 위치는 위쪽 행의 피봇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행의 피봇을 이거라고 선택을 하면, 이 세 번째 열에 있는 것을 피봇으로 선택하면요, 이 세 번째 행에서 두 번째 열에 또 피봇이 생기기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주냐면, 자, 이 부분이 지금 두 번째 행에서 이 부분이 0인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아래 행 중에서 이 부분이 0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교환, 인터체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바로 밑에 보면 3행이 지금 두 번째 열 부분이 0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걸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이 교환을 해줍니다.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바꿔줘요. 그러면 첫 번째 행 그대로 피봇 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이 이제 두 번째 행으로 올라옵니다. 세 번째 행은 뭐였어요? 이거였죠. 0, 1, 1, 0, 0, 20이었죠. 0, 1, 1, 0, 0, 20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 두 번째 행이 세 번째 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0, 0,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0.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피봇은 뭐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 피봇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그 피봇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다 0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 0으로 만들어 주려면 지금 0이 아닌 부분이 이 부분이 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자, 두 번째 행을 그냥 더해주면 되죠. 두 번째 행을 네 번째 행에다가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그대로 오고요. 네 번째 행은 어떻게 됩니까? 0, 자, 1하고 마이너스 1, 0이 되고요. 여기 그대로 또 1 더해주니까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0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대로 오고요. 요것과 마이너스 30을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피봇 한번 또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피봇이고, 여기가 피봇이고, 여기가 피봇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세 번째 피봇까지 결정되었으니까 이번에는 그 피봇 아래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자,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줄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먼저 요거를, 자, 우리 책에서는요, 궁극적으로 여기 R까지 계산했습니다. 이 최종 결과를 보면 이 부분이 R이에요. 그래서 R까지 계산하는 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2단계까지 하고요. 2단계까지 하고, 요 부분을 이제 0으로 만들어 주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이미 나왔던 그 피봇열에서 피봇 위아래를 다 0으로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열 벡터 같은 경우에는 피봇 아래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요 부분
피봇 위아래를 다 0으로 만들어줘야 그게 기하 행사다리 꼴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0이 아니죠. 따라서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첫 번째 행에다가 더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보면 나머지들은 그대로 다 있고요. 그대로 있고 첫 번째 행이 어떻게 됐냐면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한 거기 때문에 자, 1 그대로 오고요. 여기는 0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고요. 0, 0 그대로 오고 여기 마이너스 20을 20에다 더하면 0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봇이 여기 됐고 두 번째 피봇까지는 위아래가 다 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봇이 이제 세 번째 행에 있는 피봇이 요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첫 번째 있는 부분에 마이너스 1을 없애야 돼요. 그런 방법은 세 번째 행을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됐고 두 번째는 세 번째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네 번째에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있는 피봇 위아래까지 다 000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산까지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면 피봇이 네 번째 행은 이 부분이 피봇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피봇이 되면 우리가 이것을 기하 행사들의 걸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 네 번째 피봇의 위아래를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는 네 번째에다가 그냥 더해주면 되고 첫 번째 행은 네 번째 행은 그대로 더해주면 되고 두 번째 행은 네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고 세 번째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고 그다음 다섯 번째도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정리하면 피봇이 여기 나오는 모든 1이 됐고요. 자, 여기 네 번째까지 피봇이 됐고 다섯 번째는 피봇이 없습니다. 계산했더니 이게 다 0이 되어버렸어요. 0, 개수가 0이고 여기 나오는 우변 상수 벡터의 그 값도 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x1 더하기 해서 끝까지 해서 0x5 이꼴 0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족하는 관계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보면 지금 이게 x1, x2, x3, x4, x5인데 이 부분이 지금 피봇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뭐가 되냐면 자유변수, 프리 베리어블이 됩니다. 자, 프리 베리어블이 되고 이 프리 베리어블에 해당되는 개수는 x5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 식은 어떤 그 특징을 가지냐면 해가 지금 존재하죠. 왜냐하면 모순되는 그런 행이 없기 때문에 해는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거 플러스 뭐가 되냐면 프리베어리 있기 때문에 해가 무한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일단 x5는 그냥 x5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x5를 어떤 s는 r에 해당되는 임의의 그냥 실수입니다. 임의의 실수. s는 임의의 실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x1, x2, x3, x4를 이 x5를 우리가 s라고 놨기 때문에 s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x4는 x4 빼기 s는 10이죠. 그래서 x4는 s 더하기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x3는 어떻게 됩니까? x3는 s 더하기 s 빼기 10 되고 여기 두 번째 요거는 x2 더하기 s는 30이기 때문에 x2는 마이너스 s 플러스 30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x1 빼기 s는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x1은 s 빼기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각각 x1, x2, x3, x4는 다 s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5는 프리 베리어블로 우리가 아까 s라는 임의의 그냥 실수라고 놓는다고 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이걸 매개 변수 형태로 매개 변수 벡터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식들을 가지고요. 그대로 벡터 폼으로 바꿔준 겁니다. 한번 보면 x1은 s 빼기 10이고요. x2는 마이너스 s 플러스 30. 그 다음 x3는 s 마이너스 10. x4는 s 더하기 10. 그리고 x5는 그냥 s라는 식이죠. 요걸 이렇게 벡터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여기서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풀어야 될 x는 x라는 어떤 해 집합은 뭐가 되냐면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떤 프리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하나, 그리고 그 프리 베리어블을 우리가 묶어냈을 때 나오는 벡터 하나 플러스 추가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자, s를 요거로 묶어냈기 때문에요. x5에 해당되는 위치, 이 부분은 그냥 1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여기에서 이 프리 베리어블을 1로 놓고 x4, x3, x2, x1을 계산하면 이 부분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나오는 프리 베리어블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어떻게 넣냐면 s 이퀄 제로라고 놓고 이 부분을 계산합니다. s 이퀄 제로라고 놓고, 즉 뭐냐면 x5가 제로라고 놓고 풉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거는 x4는 10, 여기 10이고, 여기서는 x3는 마이너스 10. 이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제로로 놨기 때문에 풀면 이건 x2는 30, 그리고 x1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문제 풀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까 주어졌던 그 어떤 네트워크에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요, 그 x1에서부터 x5라는 게 이 s 값에 따라 무궁무진한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s에 따라서. 그래서 답들이 해가 무수히 많다. 하지만 그 해의 패턴은 이와 같다. 이건 뭐예요?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 벡터 하나 플러스 어떤 벡터죠. 그럼 뭐냐면 이와 같은 5차원에서요. 어떤 한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직선입니다. 5차원에서 이 이 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부분 1, 마이너스 1, 1, 1, 1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어떤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전기회로 분석입니다. Electric Circuit Analysis.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 또 하나는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입니다. 자, 전류 법칙이라는 건요, 앞에서 네트워크에서 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어떤 분기점에 들어온 전류의 양과 나간 전류의 양의 합이 같다. 그래서 요건 어떤 분기점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고요.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은 어떤 클로즈 룹, 하나의 닫힌 경로에서 그걸 한 바퀴 쭉 돌면서 우리가 저항을 지나면서 전압이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어떤 배터리라든지 어떤 전원을 통과하면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의 닫힌 경로에서 전압의 합, 즉 전위차의 합은 0이다. 이 두 가지 키르히호프 전류 법칙, 키르히호프 전압 법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그 전기 회로를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 식을 우리가 연립으로 풀게 되면 각각 이 회로에서 저항을 지나는 그 전류의 크기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V는 IR, 즉 어떠한 저항에서 전압, 즉 전위차는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와 I와 그리고 저항의 크기의 곱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예제 2-18번인데요. 한번 보게 되면 1번 정션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들어오는 전류의 양과 나가는 전류의 양이 같다고 그랬죠. 자, 이쪽으로 지금 1번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여기 I1입니다. 그래서 I1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뭐예요? 빼기죠. I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게 있죠. I3입니다. 이게 뭐가 돼야 돼요? 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볼까요? 2번. 요거는 이제 at 1번에서고 2번에서 한번 보면 들어오는 건 뭡니까? 여기 I2죠.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뭡니까? I1이죠. 빼기.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가니까 나가는 게 뭡니까? I3입니다. 그래서 빼기 I3입니다. 이게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두식 다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 I1 빼기 I2 플러스 I3는 제로가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부호 바꿔주고 순서 바꾸면 I1 빼기 I2 플러스 I3는 제로.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동일한 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 하나가 키르호프 전류 법칙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닫힌 경로에서 전압의 그 전이차의 합은 0이다 라는 거에서 여기서는 지금 클로즈 룹이 두 개가 있죠. 위에 있는 경로 1 클로즈 룹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경로 2가 있는데 한번 여기 표시된 경로대로 한번 우리가 전이차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7. 지금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7부터 지나갔고요. 7 플러스 그 다음에 7은 이게 전원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거고, 자, 여기 저항을 지납니다. 저항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V는 IR이기 때문에 R이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I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또 클로즈 룹이 이렇게 되니까 I2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I2에서는 R이 2가 때문에 이 I2는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죠. 이거 정리하면 넘겨주면 3I1 플러스 2I2는 7이 됩니다. 7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경로 2번에서 한번 해보면요. 경로 2번. 자, 저항 지나면 경로 2번에서는 요거는 루프 1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프 2 한번 해볼까요? 루프 2일 때 한번 해보면, 자, 루프 2는 여기서부터 8부터 시작해 볼까요? 8. 이거는 전원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빼기 I3 근데 곱하기 R3가 전압이 낮아지게 되니까 R3는 4니까 4I3이 되고요. 그 다음에 I2, R2에서도 마찬가지로 2I2가 됩니다.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정리하면 2I2 플러스 4I3가 8이 된다는 이 세 번째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식이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분기점을 흘러나와서 여기 회로를 지나고 있는 전류의 크기를 우리가 I1, I2, I3라고 했을 때 식 3개의 미지수 3개입니다. 요것도 A, X 이퀄 B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의 첨가행렬 A, B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자, 개수를 다 뽑아냅니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우측의 상수 벡터는 제로가 되고요. 3, 2, 여기는 제로고 7. 그 다음에 여기는 I1이 없으니까 0, 2, 4,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여기 첨가행렬을 가지고 행연사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AX 이퀄 B를 행사다리꼴 UX 이퀄 C로, 그 다음에 기압 행사다리꼴로 RX 이퀄 D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주어졌던 첨가행렬 A, B를 이렇게 놓고 풀 수가 있겠죠. 풀어보면 여기서 첫 번째가 피봇이 이겁니다. 따라서 없애줘야 될 것은 이것부터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없애는 방법은 첫 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 제로 됐고요. 두 번째는 여기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3 곱해주면 없어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하면 3 되고 더하면 5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되고요. 여기 0이었기 때문에 7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피봇은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봇은 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추후에 여기 같은 기하행사다리꼴 만들 거 때문에 피봇을 아예 1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스칼라 배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행을 5로 나눠줍니다. 5로 나눠주면 0, 1, 마이너스 5분의 3, 5분의 7 되고요. 그대로 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피봇이 이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했던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두 번째 피봇의 위아래 여기하고 여기를 0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행에다가 1을 그냥 두 번째 행을 첫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은 없어집니다. 해주면 요거는 두 번째 행은 그대로 오고요. 첫 번째 행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1, 0,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더해주면 5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해주면 5분의 7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2를 없애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두 번째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0, 여기 0 됐고요.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면은 5분의 6이 됩니다. 5분의 6을 여기 4에다가 더하면 5분의 26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도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여기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4가 되고, 그걸 계산하면 5분의 26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피봇은 요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5분의 26, 5분의 26이니까 요거 스칼라비 해주면 1, 1이 됩니다. 그러면 피봇은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피봇 위에 있는 이 부분도 0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행에다가 세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2 한 거 곱한 거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행에다가는 그냥 세 번째 행에 5분의 3을 한 걸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돼요? R 되고요. 이게 바로 D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것은 I1은 1 암페어고요. I2는 2 암페어고요. I3는 1 암페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회로에 흐르는 결과들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3절에 대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문제 1번입니다. 어떤 선형계 AX 꼴 B의 첨가 행렬 A, B를 행연산을 통해서 그렇죠? 다음과 같이 UC를 얻었다고 합시다. 이 선형계가 해를 갖는지를 답하고 해가 존재한다면 그 해를 구하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X 걸 B를 우리가 행연산을 통해 가지고 UC로 얻었어요. UC를 얻었으면 자, UC는 요게 upper triangular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각선상에서 아랫부분이 다 0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보면 여기서 이게 피봇이고요. 이게 피봇이고 이게 피봇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상수 벡터 부분이 됐기 때문에 피봇이 3개이기 때문에 넘버 오브 피봇이 이게 3이기 때문에 해는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요. 자, 해가 존재한다면 그 해를 구하셨어요. 선형계가 해를 갖는지. 그래서 요거는 일단 유일한 해를 갖는다죠. 왜냐하면 지금 모순은 없고 그 다음에 자유변수가 없기 때문에 해가 하나만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유일한 해를 가진다라는 게 답이고요. 그 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서 나오는 게 x3 이꼴 5x3 이꼴 0이기 때문에 x3은 0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뭡니까? 여기 두 번째 식은 4x2 빼기 7x3이 입니다. 근데 이게 0이기 때문에 x2는 어떻게 됩니까? x2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x1 플러스 5x2 플러스 2x3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x3는 0, x2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니까 이게 계산해보면 2분의 5죠. 따라서
x1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 빼기 2분의 5 계산하면 2분의 6이 12에서 마이너스 17. 따라서 x1은 2분의 마이너스 17이 됩니다. 그래서 해는 x1, x2, x3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따라서 해는 이게 x1은 마이너스 2분의 17, 그 다음에 x2는 2분의 1, x3는 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선형계의 해를 구하라. 예, 이 주어진 선형계를 우리가 ax 꼴 b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것을 ax 꼴 b라고 놓으면요. 자, 여기서 계수행렬을 뽑아보면 a, b 그리고 우측 벡터 뽑아서 첨가행렬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0, 1, 5, 마이너스 4, 1, 4, 3, 마이너스 2, 2, 7,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자, 첫 번째 행의 제일 왼쪽이 피봇이 되는데 이게 지금 0이에요. 이 부분이 피봇 위치인데 0인데 피봇을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식을 우리가 순서만 바꿔주면 피봇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두 번째 있는 행을 첫 번째 있는 행하고 바꿔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행이 이제 두 번째 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첫 번째 행으로 해서 교환을 해줍니다. 교환. 자, 그러면 이게 피봇이 됩니다. 이게 피봇이 됩니다. 밑에 거를 다 0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R3는 마이너스 2의 R1 더하기 R3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해보면 1, 4, 3 마이너스 2고요. 이거는 0, 1, 5 마이너스 4고요. 자, 첫 번째 행에다가 2배를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제로가 되고요. 4이기 때문에 2배 하면 마이너스 8 더하면 마이너스 1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6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거 2배 하면 4가 되죠. 4가 되고 더하면 2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피봇은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 행을 우리가 이 부분 없애줘야 되죠. 없애주기 위해서 R3은 어떻게 됩니까? R2 플러스 R3 해주면 되네요. 이 부분 이렇게 행연산을 하게 되면 1, 4, 3, 마이너스 2, 0, 1, 5,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대로 더하는 거니까 0, 0, 0,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0x1 더하기 0x2 더하기 0x3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모순이고요. 따라서 선형계는 해를 갖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와 같이 한 행의 개수행렬 부분이 0인데 여기 나오는 우측 상수 벡터에서 0이 아닌 경우가 나오는 거는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선형계는 해를 갖지 않는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행렬 및 벡터의 곱의 결과를 이용하여 C1, C2, C3를 구하랍니다. 아래 행렬 및 벡터의 곱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행렬입니다. 이게 행렬, 이게 매트릭스 A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벡터라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자, 여기서는 우리가 C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C라고 합시다. A, C 이꼴 이게 B라고 합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여기서 C1, C2, C3는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잘 보면 지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10이죠. 이것이 뭘로 돼 있어요? 이 A의 이 열 벡터들의 뭐예요? 열 벡터들 4,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5, 마이너스 3의 열 벡터들의 지금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B가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C1, C2, C3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이 값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렬 곱하기 벡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벡터들의 각각의 성분을 가중치로 하는 이 행렬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있는 C1은 요게 마이너스 3이라는 의미고 요거는 마이너스 1, 요거는 바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적어보면 사실 요거는 뭐하고 같냐면 4,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그 다음 1, 5, 마이너스 3 곱하기 C1, C2, C3 이거 같거든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0 같고 여기 나오는 계수행렬 같고 그러면 C1, C2, C3가 각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C1, C2, C3는 바로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긴 한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1차 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A1과 A2 벡터가 아래와 같을 때 B라는 벡터가 A1과 A2에 의해서 생성되는 플레인에 속하기 위한 H는 얼마가 되냐.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생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벡터가 두 개로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어떤 벡터 두 개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스팬 A1과 A2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의 벡터들이 만약에 한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아니라고 치면요. 이 벡터들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한 평면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B가 이 A1과 A2로 만들어지는 평면에 속하기 위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걸 적어보면 이 B라는 게 A1이 되고 A2가 됩니다. 그래서 이 B라는 벡터가 A1과 A2라는 벡터로 만들어지는 평면 위에 속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B를 A1과 A2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예요. 왜냐하면 스팬이라는 것은 이 두 벡터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1차 결합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B가 이 A1과 A2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가. 즉 다시 해보면 A1에다가 어떤 X1이라는 계수를 곱하고 더하기 X2에다가 A2에다 X2라는 이걸 했을 때 이게 뭐예요? A1과 A2의 1차 결합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B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벡터로 한 거고 이걸 행렬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렬로 쓰게 되면 요거는 A1이라는 열 벡터, A2라는 열 벡터 여기에다가 X1, X2가 되고 이게 B가 되는 거죠. B도 열 벡터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결국은 A1과 A2를 계수행렬로 하는 연립방정식 AX = B가 되고요. A는 바로 1, 3, 마이너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2가 되고요. 이게 x1, x2가 되고 지금 3 마이너스 5 h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설명하면 이 연립방정식이 해를 갖기 위해서 h는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 의미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요. 자, 연립방정식 씌워지고 문제를 풀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행연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첨가행렬을 만들어요. A, B를 만들고 그리고 행연산을 하는 거죠. 그럼 첨가행렬 해보면 1, 마이너스 5, 3,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2, H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행연산 합시다. 이게 피봇이 되니까 3과 마이너스 1 가지고 있는 행을 다 없애줍니다.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면 되죠. 먼저 1, 마이너스 5, 3 그대로 오고 두 번째 행은 첫 번째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3, 5, 15가 되고요. 15에다가 마이너스 8 더하면 7이 됩니다. 자, 첫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면 돼요. 더하면 0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 더해주면 되죠. 3 더하기 h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피봇은 이건데 지금 7하고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더 쉽게 스칼라벨을 통해 가지고 1, 마이너스 5, 3이고요. 이거는 0, 1, 마이너스 2로 바꿔줄 수가 있고 0, 마이너스 3, 3 플러스 h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피봇, 이게 피봇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해보면 1, 마이너스 5, 3 그대로 오고요. 0, 1, 마이너스 2 옵니다. 자, 두 번째 행에다가 3을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0, 0 되고요. 두 번째 행에다가 3을 곱해서 더해줘야 되니까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3 더하기 h니까 h 빼기 3이 됩니다. 자, 이게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피봇이고요. 이게 피봇입니다. 자, 지금 피봇이 두 개 다 있어요. 여기 오른쪽 제일 오른쪽 열은 이거는 우변에 있는 상수 벡터에서 온 거기 때문에 개수는 자 피봇들을 다 가집니다. 따라서 해가 있으면 하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이 행에 따라서 이게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요거는 0x1 플러스 0x2가 h-3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h가 3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h가 3이 아니면 만약에 h가 3이 아니면 0, 0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이 되죠. 이거는 모순이 됩니다. 만약에 h가 3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0, 0, 0이기 때문에 만족하죠. 따라서 h가 3이면 해가 뭐가 존재하냐면 자, h가 3이면 해 여기서 두 번째 해당되는 해는 x2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x1 빼기 5x2가 3이기 때문에 x2가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10 되고 넘어가면 3 빼기 10해서 x1은 마이너스 7. 즉 h가 3이 되면요. h가 3이 되면 x2는 마이너스 2 그리고 x1은 마이너스 7이라는 그 값을 해로 가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 경우에 이제 이 b가 a1과 a2에 의해서 생성되고 그때 생성될 때 여기 개수들이 바로 각각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우리가 2.3절에 있는 선형 연립방정식의 응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항식의 커브 피팅하는 부분 했었고요.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했었고 전기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문제 4개를 통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 다음에 1차 결합 그 다음에 행사다리꼴, 기하행사다리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제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